풍문으로 들었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용철 전문가입니다. 오늘 코스닥, 코스피 시장, 특히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주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가 이어졌었는데 오랜만에 상승이었죠. 그동안 계속적인 추세적인 하락 랠리가 이어지다가 오랜만에 상승이었다 보니까 기존의 2차 전지 관련주들 주주분들은 사실상 기쁘긴 하시지만 아직도 많이 이제 배가 고프실 거예요. 중요한 건 2차 전지 관련주들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더 유효하긴 하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아직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 랠리가 이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그러면 2차 전지 관련주 말고 어떤 종목군들로 공략을 해서 수익권대를 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 안에 집중해 주시면 제가 세 가지 선물, 첫 번째 불기둥 AI 검색기, 두 번째 주식 필수 도서 자료와 마지막 세 번째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 수익률 꾸준하게 내드리려고 하니까요. 함께 하시는 이 방송 시간 동안 안에만 제공이 되니까 함께 하셔서 세 가지 혜택 모두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여 방법과 수익률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스닥 시장이 올라오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랠리는 아직까지는 제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변동성 장세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가 있는데 제가 세 가지 선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께서도 꾸준한 수익권대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선물 지금 함께 바로 만나볼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주식 불기둥 AI 검색기인데 이 불기둥 AI 검색기는 중소형주가 아닌 대형주가 당일날에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포착해내는 검색기가 불기둥 AI 검색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형주가 당일날에 급등하는 종목군들,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 주도주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시장 주도주들, 대형주가 급등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중소형주보다는 훨씬 더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서 당일날 강한 흐름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자, 그 이 불기둥 AI 검색기는 가장 중요한 게 2,400개가 되는 종목 중에서 세 종목 이하로 줄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이 불기둥 AI 검색기로 세 가지 이내의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서 수익권대를 쌓아 나갈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불기둥 AI 검색기 함께 하시는 교육 시간 동안 안에만 제공되니까 함께 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식 필수 도서 자료입니다. 기초부터 실전 매매 기법까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자료인데요. 이 요약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딱 한 번만 받아보셔도 돼요. 함께 하신 교육방에서 들어오시기만 하셔도 이 주식 필수 도서 자료 제공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신 다음에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히든 종목인데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공개해 드렸고 그 공개해 드렸던 종목들마다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흐름 이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급등하기 전에 선침해할 수 있는 종목군들로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는 당일날에 급등하는 종목군들도 좋지만 조금 더 여유 있게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히든 종목을 통해서 매매하셔서 수익권대 극대화해서 쌓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선물 함께 하시는 방법 조금 아까 보고 오셨죠? 함께 하신 교육방에서 문자까지 보내주셔야 됩니다. 문자 보내는 번호에 샵 3989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샵 3989로 이용철 보내주시면 이 세 가지 선물 모두 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17일이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제가 1월 17일 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날 코스피 시장이 2.4%가 하락을 했죠. 이 2.4%가 하락을 했을 때 저 여러분들께 이 시장 이제는 올라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강력한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시장은 26일까지 반등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 반등 한 번 더 눌렸지만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면서 직전 고점을 넘겨주는 모습이죠. 이만큼 시장 단기적인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랠리 기대할 수 있는 흐름까지도 전환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3월 FOMC는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지 동결할지에 대한 가능성은 동결에 조금 더 무게추가 쏠리는 흐름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4분기 GDP가 호조를 나타냈죠. 이게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견조한데 소비가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물가는 빠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경기 연착륙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3월 FOMC 정례회의는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셔도 좋은, 물론 인하를 기대하는 것보다 동결입니다. 시장은 이미 동결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결 쪽에 무게가 쏠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인하는 아니더라도 하락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흐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죠.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1%입니다. 이 4.1% 작년 2023년도 10월 달에 5%를 두 번이나 넘겼기 때문에 4% 초반은 굉장히 비교적 약해 보이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글로벌 증시는 이 장기채에 다소 면역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고요. 중동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더 이상 더 큰 극단적인 상황만 치닫지 않게 되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마찬가지로 사실상 시장의 악재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중동과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리스크죠. 이제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되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중국 증시 안정화 지금으로 2조 위안을 투입할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370조 원입니다. 그만큼 대규모 금액을 투입할지를 놓고 이제 고민해 있는 상황인데, 이 중국 증시가 안정화만 된다 하더라도 글로벌 증시가 한 단계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국내 증시는 단기간에 많은 큰 폭의 조정이 이어졌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안정화됐을 때에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한 차례 더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 흐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6월까지 공매도 제한 조치까지 여러분들 우리 시장 단기간에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이 크게 되면서 좀 많이 눌렸는데 앞으로 시장 기대해 보셔도 좋은 흐름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흐름, 세 가지 선물, 주식 필수 도서 자료와 함께 불기둥 AI 검색기 당일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잡아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변동성 장세에서 가장 유효한 검색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히든 종목 여러분들 급등하기 전에 선침할 수 있는 종목군들로 가져갈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기둥 AI 검색기에 포착된 최근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하단에 불기둥 AI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시가총액별로, 시간대별로 검색기가 나누어집니다. 그럼 이 검색기를 하나하나 클릭을 했을 때 각각 시간대별로, 시가총액별로 최적화된 종목들만 포착이 돼요. 그러면 이 최적화된 종목군들이 포착된 주요 종목들이 상승했던 흐름, 즉 그 중에서 1월 22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1월 22일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반가운 신성 델타테크와 파월 오직스가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두산 로보틱스로 선정했던 종목이죠. 106%의 수익률이 나왔고요. 박스 경제팀 방송에서 12월 19일과 12월 22일 날 공개를 해서 이 종목 106%가 넘는 수익권대, 그리고 파월 오직스는 1월 19일 날 여러분들께 제2의 어떤 종목이었죠? 제3의 에코프로 머티로 공략을 해서 공개를 했던 이 파월 오직스 공개를 하고 나서 한 1거래일 만에 30% 상한가를 달성하는 모습까지도,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주요 종목들이 포착이 되고 나서 급등하는 흐름이 이어졌었죠.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어떤 흐름이 이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1월 8일입니다. 파월 오직스가 불기둥 AI 검색기에 포착이 됐습니다. 8,450원에 포착이 됐죠. 14.19%입니다. 포착되고 나서
시고저중에 고가 돌파하는 흐름까지도. 여러분들 아직 나는 시고저를 모르는 분들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시고저가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시고저 장중 편입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가 돌파 혹은 고가 돌파, 저가 대비해서 2% 반등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중 편입 기준인 시고저 이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께서 불기둥 AI 검색기를 통해서 공략할 수 있는 기준을 쉽게 잡아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포착되고 나서 이번 두 번째 요건이죠. 시고저 중에 고가 돌파합니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이 고가 돌파하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냐? 아닙니다. 이 불기둥 AI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군들 중에서 시고저 중 고가 돌파하는 흐름만 공략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3의 에코프로 워티라고 해서 공략했던 종목이고, 자, 공략하고 나서 상한가까지 흐름이 이어졌었죠. 뿐만 아니라 12월 22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렸던 제2의 두산 로보틱스로 공개해드렸던 신성 델타테크가 이 종목 106%가 올라갔죠. 불기둥 AI 검색기에도 포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종목뿐만 아니라 1월 6일 날 마찬가지로 한미사이언스가 불기둥 AI 검색기에 포착이 됩니다. 포착이 되고 나서 4%대 포착이 되죠. 4%대 포착된 한미사이언스가 포착되고 나서 시고저 중 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편입이 가능했고요. 편입한 이후에는 27.58%가 추가 급등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종목 상한가까지 달성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불기둥 AI 검색기를 통해서 공략을 해서 수익권대를 극대화하는 흐름까지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자, LNF도 마찬가지로 불기둥 AI 검색기에서 포착돼서 추가 8% 이상 급등하는 흐름까지도. 자, 많은 종목들이 KMW도 마찬가지로 포착되고 나서 고가 돌파했죠. 잠시 눌렸지만 눌림목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추가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모습, 그리고 무려 19,740원 24.54%가 추가 급등하면서 여러분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간 모습이죠. 그리고 이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기둥 AI 검색기가 잡아냈는데요. 2024년도 1월 12일 날 9시 27분에 불기둥 AI 검색기에 포착되고 나서 시고저 중 고가를 돌파하죠. 장중 편입 기준 시고저 중에서 고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고가 돌파하는 게 여러분들 돌파 매매라고 해서 난 돌파 매매는 들어봤는데 정확한 언제 정확하게 공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불기둥 AI 검색기가 포착해내고 그 포착해낸 고가를 돌파하는 이 흐름을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 이후에 제가 제3의 두산 로보틱스로 12월 26일 날 선정해 드렸죠. 어떤 종목이죠? 이 종목은 그렇죠. 맞습니다. 뉴로메카였습니다. 뉴로메카 불기둥 AI 검색기에 포착이 됐었죠. 12일 날 포착이 됐었는데 저는 여러분들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12월 26일 날 선정해 드렸던 종목이에요. 종목 이제 잡아 드리고 나서 45%에 대한 목표가를 잡아 드렸죠. 이 45%에 대한 목표가를 잡아 드렸는데 추가 달성을 하면서 무려 46.51%까지 수익권대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자, 우리기술 투자도 마찬가지로 불기둥 AI 검색기에 19%대 포착이 됩니다. 포착이 되고 나서 이렇게 추가 11.23%까지 올라가면서 상한가 달성하는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하나투자증권입니다. 하나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22.60%대에 포착이 되면서 무려 상한가를 달성하는 모습까지도.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불기둥 AI 검색기에 포착되고 나서 15% 이상 급등, 그리고 10% 이상 급등, 그리고 12% 이상 급등,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여러분들의 손으로 공략을 해서 수익권대를 가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교육방에만 참여만 하셔도 이 불기둥 AI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급등하는 종목군들, 당일날에 급등하는 종목군들, 특히 시장 주도주를 직접 잡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함께 하신 다음에 이 불기둥 AI 검색기로 꾸준한 수익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자, 우리는 그러면 수익률과 참여 방법 한 번 더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4의 HPSP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HPSP 여러분들 제가 함께 하시는 교육방에서 공개해 드리고 나서 큰 수익을 만들어냈는데요.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냈는지 기본적인 분석부터 기술적인 분석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분석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PER이 시장 평균치보다 좀 고평가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매년 급증을 하는 종목이죠. 뿐만 아니라 이 종목은 온디바이스 AI 종목 중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이 가능했고요. 공략한 기본적인 분석 이후에 기술적인 분석까지 더하면서 충분히 공략이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이 기술적인 분석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방에 들어오셔서 이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분석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매년 급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부채율 대비 유보율 보면 차이가 굉장히 심한 모습이죠. 부채 비율은 33%, 유보율은 1825%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큰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 제2의 한미 반도체라고 불렸던 이유가 이 종목의 2대 주주가 한미 반도체였죠. 그래서 제가 제2의 한미 반도체로서 선정을 했고요. 선정을 한 이후에 이 종목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봤을 때 이 유동 비율까지도 200%가 안정적인 비율인데 이 종목 무려 480%까지도 상회하면서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이 종목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월 4일입니다. 날짜를 제가 못 적어놨는데 차트 보시면은 하단에 있어요. 10월 4일 날 여러분들께 첫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10월 26일 날 이렇게 좀 급등 20% 10월 4일 날 공개하고 나서 무려 20%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공개를 했어요. 이렇게 공개를 하고 나서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72.48%가 추가 급등하는 모습까지도 이어지는 흐름이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 방송에서만 공개한 게 아니고요. 함께 하신 교육방에서 32,000원대 공략을 했습니다. 공략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딱 한 달 만입니다. 11월 1일 날 공략을 해서 12월 1일 딱 한 달 만에 50에서 53%대까지 수익권대 달성하는 모습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 종목 1월 16일 날 단기 종목으로 한 번 더 잡아드렸습니다. 한 번 더 잡아드린 HPSP 41,450원에 잡아드렸고요. 잡아드리고 나서 4거래일 만에 25%대까지 수익권대 이어지면서 이 종목 53%대 수익을 보고요. 다시 한번 7월 16일 날 재공략을 해서 이때입니다. 26% 이상 수익을 달성을 하죠. 그러면 이 종목 말고 자 나는 HPSP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제2의 HPSP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했던 종목이 제2의 HPSP를 12월 1일 날 공개를 했죠. 제2의 HPSP인 네페스입니다. 이 네페스 공개하고 나서 무려 36.36%가 추가 급등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교육방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 네페스에 대해서도 받아갈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제2의 HPSP인 네페스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제3의 HPSP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제3의 HPSP 어떤 종목이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리노공업이었습니다. 이 리노공업은 공개하고 나서 언제 공개를 했냐면 12월 26일 날 공개를 했고요. 공개해드리고 나서 이렇게 21.06%가 추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제가 제2의 HPSP도 크게 올랐고 제2의 HPSP 크게 올랐고요. 36.36% 제3의 HPSP도 크게 올랐기 때문에 제가 제4의 HPSP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4의 HPSP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좀 더 함께 하신 교육방에서 이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차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자, 2023년도 4월부터 계속된 우상향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모습이죠. 이 상승 랠리 속에서 최근에 10월 달 넘어서면서부터 추세를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이 추세를 급격하게 올리고 나서 눌림목 이후에 다시 반등이 이어질 수 있는 초입에 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등 이후에 눌림목,
급등 이후에 눌림목, 급등 이후에 눌림목, 다시 반등을 앞두고 있는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보조지표 중에서 스토캐스틱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토캐스틱이 침체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추세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추세의 저점까지도 와 있기 때문에 이미 변곡점은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세 이어질 수 있는 흐름, 이 제4의 HPSP 함께 하시는 교육방에서 이 종목 잡아드리기 때문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함께 하시는 교육방에 모두 제공이 되니까요. 이 세 가지 선물, 첫 번째 불기능 AI 검색기를 통해서 당일날에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잡아내 가시면 되고요. 주식 필수 도서 자료로 여러분들 기초부터 실적 매매 기법까지, 마지막 세 번째 히든 종목, 급등하기 전에 히든 종목 잡으셔서 편안한 매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교육방에서 이 세 가지 혜택 뿐만 아니라 문자까지 보내주시면 모든 거 다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보내는 번호로 샵 3989입니다. 문자 샵 3989로 이용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다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니까요. 함께 하신 다음에 모든 혜택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익률표와 참여 방법 한번 더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에코프로 모티 먼저 볼 거예요. 이 에코프로 모티부터 시작된 히든 종목들이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 건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코프로 모티 59.66%까지 수익률을 달성했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공략을 했냐면요. 자, 업종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고평가가 되어 있는 모습이죠. 이 고평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 특히 당기순이익을 한번 눌렸더라도 다시 한번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고평가되어 있지만 기술적인 분석을 토대로 공략을 했으면 충분히 이 변동성의 매매의 기준을 잡아서 공략이 가능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매매 기준가를 제가 잡아드렸었는데, 이 매매 기준가에 대해서 나는 이 매매 기준가 잡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방에서 매수 매도 타점 교육 받아보시면 돼요. 자,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교육은 여러분들 함께 하신 교육방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매수 매도 교육 받아보신다면 저처럼 여러분들도 직접 이 매수 기준가를 잡아보시면 되는데, 2023년도 12월 15일 날 매수가 15만 원의 매수 기준가를 잡아드렸던 에코프로 모티입니다. 이 에코프로 모티 15만 원에 잡아드렸고 다시 1월 5일 날 22만 3천 원에 또 잡아드렸죠. 1월 15일 날 잡아드리고 나서 이렇게 사상 최고 신고가까지 달성을 합니다. 자, 보시면 12월 15일 날 잡아드리고 나서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신고가 달성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제가 매도 기준가 3분의 1, 23,950원에 또 매도가를 잡아드리면서 잡아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 VI 달성이 되고요. 다시 한번 22만 7천 원에 에코프로 모티 또 잡아드린 결과 이 종목 보시면 결국에는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돌파에 성공하는 모습까지도 비춰진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나서 상승 VI까지 달성을 했는데, 자, 제가 매수 기준가를 여러 번 잡아드렸고 매도 기준가까지 다 잡아드린 이 종목 59.66%에 대한 수익권대까지 만들어냈었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59.66% 나도 에코프로 워치처럼 59.66%에 대한 수익권대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하시는 교육방에서 자, 이제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1월 17일 날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제2의 에코프로 머티를 준비했었습니다. 이 제2의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불기능 AI 검색기에도 포착됐던 종목이었어요. 이 종목 제가 1월 17일 날 공개하고 나서 무려 바로 이 거래일 만에 1월 19일입니다. 이 거래일 만에 17.97%가 급등하는 모습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매수 기준가를 받아보시고 쉽게 매매가 가능했던 흐름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께 1월 19일 날 제3의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더 공개해드렸어요. 공개해드리고 나서 자 이렇게 다음 거래일에 22일 날 1월 19일 날 공개해드렸죠. 그리고 1월 22일 날 무려 상한가 달성하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쉽게 매수 기준가와 매도 기준가를 잡아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잡아드리고 그리고 함께 하신 교육방에서 매수 기준가 잡아드리고 그리고 불기능 AI 검색기가 또 매수 기준가를 잡아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 파워로직스 제2의 제3의 에코프로 머티가 파워로직스였고 공개하고 나서 30%, 그 다음 날에 15% 추가 급등하면서 무려 49.75%가 추가 급등하는 모습까지도 이어졌었죠. 자, 그래서 제2의 파워로직스로 제가 1월 22일 날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큰 대시세가 이어지고 나서 횡보하는 흐름, 그 이후에 에너지를 모아가는 흐름까지도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에너지가 모아지는 과정에서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의 상승 모멘텀 간단하게 제2의 파워로직스 제가 1월 22일 날 공개한 종목이죠. 제 갤럭시 폴드 6 출시 AF 드라이브 IC 수의 기대감 뿐만 아니라 24년도 1분기 호실적 기대감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국내 반도체 수출 물량 회복, HBM 시장 대폭해서 확대 기대감까지 모두 다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라서 상승 모멘텀이 충분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종목 24일 날 이 거래일 만에 17.69% 급등하는 모습까지도 이어졌었죠. 그래서 제2의 파워로직스가 바로 여러분들께 공개했던 동훈 아난텍이었습니다. 동훈 아난텍 공개를 하고 나서 자 그러면 제2의 파워로직스가 46%, 제2의 파워로직스인 동훈 아난텍이 단 이틀 만에 17%. 그래서 제가 제3의 파워로직스를 공개했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오늘 1월 26일 날 기준으로 제3의 파워로직스인데 상승 모멘텀은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었어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오셨을 때에는 대형주를 정말 잘 매매하고 혹은 대형주가 히든 종목으로 선정이 돼서 크게 올랐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제3의 파워로직스는 중소형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테마주 잘 안 가지고 오는데 그만큼 이 종목 단기간에 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 종목 무려 초전도체 관련주예요. 파워로직스도 초전도체 관련주였죠. 이 종목도 초전도체 관련주로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트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 보시면 굉장히 변동폭이 적죠. 2023년도 5월부터 8월까지 변동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적은 변동폭 이후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급등이 나왔죠. 무려 33,300원대에서 14,800원대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오고 나서 큰 폭으로 눌렸습니다. 큰 폭으로 눌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대량 거래량을 동반했을 때 또 한번 급등하는 흐름까지도. 그리고 다시 한번 눌리죠. 다시 한번 눌리면서 조정받는 흐름인데 최근에 다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야금야금 올려주고 있는 모습. 윗꼬리로 이미 여러 번 윗꼬리를 달면서 매물벽을 소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으면서 이렇게 스토캐스틱 기준으로 침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전환되면서 골든 크로스까지 이어지는 완성된 모습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추가 반등 여력 충분하고요. 추가 반등에 성공을 했을 때에는 시점 고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40%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로도 엮였고 초전도체 관련주로도 엮였기 때문에 급등량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외국인이 모아가는 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에 대한 자세한 전략이 중요해요.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게 이런 테마주에서 피해를 많이 보세요. 제가 왜 테마주를 또 가지고 왔냐면요. 여러분들 테마주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자, 테마주를 공략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손절가입니다. 손절가를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원래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지만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 매수매도 손절가에 대한 기준 우리가 한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 자, 조금만 자세하게 좀 깨끗이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수매도 타점을 잡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나는 언제 어느 타이밍에 잡아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뿐만 아니라 이걸 언제 손절을 해야 될지 혹은 언제 익절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있을 때 급등했을 때 중간에 따라가다가 이렇게 눌릴 때 팔게 되고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했을 때 매도를 하고요. 다시 한번 급등했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때 따라잡고 떨어질 때 손절을 하는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매 타점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자, 이 매매 타점을 잡는 것 어떻게 잡냐면 자, 제 이 종목은 원래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교육방에 오셔야지만 매매 타점을 잡아드리는데 제가 오늘은 시간이 조금 여유 있기 때문에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 패턴이 비슷해요. 이슈가 있을 때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급등을 하죠. 급등을 하고 나서 눌림목. 눌렸을 때 자, 반등이 나온 이 변곡점에서 공략이 가능합니다. 변곡점을 어떻게 잡냐? 급등했을 때 이 고점에 대한 절반을 잡을 수가 있고요. 혹은 대량 거래량, 이 거래량이 크게 동반됐을 때에 대한 시가 혹은 고가 혹은 중간값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렇게 크게 시세가 났을 때에는 이 봉 하나의 중간값보다는 시가 혹은 고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는 시가죠. 시가에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서 변곡점을 만들어줬고 이때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었죠. 매수 타점을 잡아보고 나서 자 추가 급등하는 모습까지도 이때 올라간 것만 하더라도 40에서 50%는 올라갔을 겁니다. 그 중요한 건 나는 그럼 언제 매도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부분인데 이 급등하고 나서 다시 한번 눌렸을 때 이 고점을 다시 한번 이탈했을 때 윗꼬리를 달면서 특히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이탈했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 차익 실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공략했을 때에는 이 지점이죠. 이 지점 이때는 여러분들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오긴 하지만 이미 한 번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상승은 상당폭 제한될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 기술적 반등이 제한되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눌리는 흐름까지도. 그러면 다시 한번 공략했을 때에는 여러분들 이 저점을 노려야 될까요? 이 저점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저점을 노리시려고 하는데 이 저점을 노리면은 이렇게 이탈했을 때 추세적인 하락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동반했을 때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왔을 때 이 조정폭의 상당폭을 박스권의 상당폭을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했을 때 이때 돌파 매매 관점으로 공략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 바닥에서 잡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스타트를 끊는 확실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공략이 가능한데 이 시그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면 이 수익폭 하루에 먹었고요. 그리고 다음날 갭 상승 이후에 급등하는 흐름까지도 두 번째 상승폭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한 번 더 상승하는 상승 흐름까지도 모두 다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흐름들 그러면 이렇게 급등했을 때 내가 언제 잡아야 될지 이 타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 타점을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매도 타점을 잡을 줄 알고 계시면 이 종목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을 때 급등 이후에 이렇게 밑꼬리를 크게 달면서
빠집니다. 그러면 당일날 이 분봉을 보고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일봉을 보고도 충분히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 윗꼬리를 확 달았을 때 이때 윗꼬리를 달았을 때 매도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볼린저 밴드의 상단폭을 이탈했을 때 이때도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점은 분봉상 당일날 이쯤에서 다 잡을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타점은 이쯤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매수를 하고 나서 두 번에 걸쳐서 분할 매도 하게 됐을 때에는 안정적인 흐름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고점에 대해서 3분의 1 지점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지만 사실상 절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폭 반등폭은 제한되었고 한 번의 반등 이후에 두 번째 반등이기 때문에 이 반등폭 훨씬 더 줄어드는 모습이죠. 그 이후에 60일선, 초록색 60일선입니다. 이 60일선을 받고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지만 역시나 거래량이 동반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폭이 제한되는 모습까지도 이어졌었죠. 최근에 이 윗꼬리, 기존의 이 하락폭의 조정폭에 이 조정폭을 메꿔주는 윗꼬리를 달아주는 이 매물 소화 캔들이 발생하고 나서 이 매물 소화 캔들 이후에 양일간 이틀 연속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더 눌린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흐름, 이 저점에 대해서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지는 흐름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 타점을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손절가를 어디로 잡냐? 매수 타점과 손절가 보시면 매수 타점은요, 이 거래량을 동반한 윗꼬리를 달았던 이 종가입니다. 종가에 대해서 내려왔을 때 매수가 가능하고요. 손절가는요, 손절가는 이 라인입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매수와 손절이 짧고, 이렇게 손절은 굉장히 짧죠. 손절은 이만큼입니다. 손절은 한 2%에서 3% 내외예요. 목표가는요, 목표가는 이 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올라갔을 때에는 무려 40% 이상.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매매할 때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그렇죠, 내가 손절을 더 크게 하고 익절을 짧게 하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이 짧아요. 손절가는 이제 2%에서 3% 내외에서 손절이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이 종목 40에서 45%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손절은 짧고 익절은 길면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권대 안정적인 리스크를 최대한 제한하면서 꾸준하게 수익권대 쌓아 나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교육방에서 이렇게 히든 종목까지, 그리고 제가 방금 교육드렸죠. 제가 교육드렸던 그 내용만 가지고 계셔도 여러분들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잡아볼 수가 있으니까요. 세 가지 혜택 여러분 함께 하시는 교육방에서 특히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보내는 번호로 샵 3989 이용철 보내주시면요, 이 세 가지 혜택 모두 다 받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이 수익권대 계속해서 쌓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수익률표와 함께 하신 참여 방법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 종목이 제2의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렸던 종목인데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출발을 했어요. 이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이 여러 번 강조를 했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왜 강조를 했냐면 급등 이후에 눌림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초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초입에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공략이 가능하셨다라고 제가 이 당시에 12월 5일 날 여러분께 교육을 해드린 모습이고요.
자, 12월 5일 이후에 제가 이 종목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2월 8일 날에도 또 한 번 가지고 왔습니다. 12월 8일 날에도 제가 12월 4일 날, 12월 5일 날이죠. 5일 날 공개하고 나서 무려 8%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 종목 더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결과 추가적인 또 상승이 이어졌었죠. 12월 12일 날에는 12%가 추가 급등을 하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이어졌었는데 제가 이 10%가 올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종목 히든 종목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 이 종목 12월 5일 날 첫 공략한 이후로 무려 52.38%가 추가 급등하는 모습까지도 이어진 모습이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종목 어떻게 함께 하시는 교육방에서 잡아드렸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렇게 11월 21일 날 여러분들께 함께 하시는 교육방에서 그대로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온 모습이에요. 제가 이렇게 그대로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 59,750원입니다. 이때 제가 여러분들께 11월 21일 날 두산 로보틱스를 공략을 해드렸고요. 공략해드리고 나서 12월 19일 날 무려 108,800원에 매도 기준가도 잡아드리죠. 그 결국에 이렇게 목표 수익률, 누적 수익률이 104.18%가 까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104% 누적 수익 본 종목 말고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히든 종목의 특성상 이 히든 종목들은 당일날 급등하는 종목들이 아니라 급등하기 전에 선침해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잡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12월 22일 날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렸습니다. 제2의 두산 로보틱스를 공개해 드렸죠. 제2의 두산 로보틱스 이름이 뭐였죠? 기억하시는 분들랑 함께 하시는 교육방에 한번 적어주시는 분들을 제가 추첨을 통해서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제2의 두산 로보틱스 어떤 종목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의 두산 로보틱스는 바로 신성 델타테크였죠. 12월 19일 날 공략해 드렸고 12월 22일 날 이 차트로만 보고 알기가 좀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제 방송을 여러 번 시청하셨던 분들은 이 신성 델타테크도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잡아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 종목 이미 많이 올라갔는데 그리고 다시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왔고 추가로 조정을 크게 받았는데 이 종목 다시 올라갈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 종목 초전도체 관련주뿐만 아니라 신규 상장주 이 종목의 상승 모멘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요. 자, 이후 아마존 아이로봇 인수 승인 소식 및 지능형 로봇법 시행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미국의 IRA 첨단 제조 잠정 세액 공제가 발표가 됐죠. 그러면서 불확실성 해소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전도체 후보 물질로 발견이 된 이제 네마틱 액체와 곡체가 있었죠. 자, 초전도체 관련주로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었던 종목이었던 제2의 두산 로보틱스 12월 19일뿐만 아니라 12월 22일 날에도 연속해서 공개해드렸고요. 공개해드리고 나서 이 종목 어떻게 됐죠? 무려 106% 이상 급등하는 모습. 이 종목 여러분들 오늘도 급등했어요. 오늘도 급등했기 때문에 제가 공개하고 나서 110% 넘어가는 수익률, 이제는 두산 로보틱스를 훨씬 상회하는 수익률까지 달성을 했죠. 이 종목 저 혼자만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불기둥 AI 검색기도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 신성 델타테크 5%대 언제죠? 무려 1월 8일 9시 14분입니다. 이 신성 델타테크가 불기둥 AI 검색기에 포착이 됐고요. 무려 61,200원에 포착된 신성 델타테크 포착이 되고 나서 시고저중에서 장중 편입 기준이죠. 시고저중에서 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편입이 가능했고 편입한 이후에는 13% 이상 수익권대에 이어지는 모습까지도. 그래서 불기둥 AI 검색기에 포착된 이 신성 델타테크 포착되고 나서 여러분들 시고저 장중 편입 기준이죠. 불기둥 AI 검색기와 함께 이 시고저에 대한 흐름만 가지고 계시면 포착되고 나서 고가 돌파했기 때문에
편입이 가능했고요. 편입한 이후에는 추가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 22.37%대 되는 추가 상승에 대한 흐름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제가 함께 드리는 히든 종목뿐만 아니라 교육방에서 매수매도 기준가를 잡아드린 전략, 그리고 이렇게 불기둥 AI 검색기가 잡아내는 종목까지도 잡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중에서 하나만 제대로 잘 잡으셨어도 꾸준한 수익권 때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제2의 두산 로보틱스인 신성 델타 테크 크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종목 공개해 드렸죠. 두산 로보틱스. 제3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불기둥 AI 검색기에 포착되고 나서 급등을 했어요. 제가 이 제3의 두산 로보틱스 목표가 45% 잡아드렸는데 결국에는 46.51% 목표가 상회하는 결과치까지 발표가 됐죠. 그래서 제가 제4의 제3의 제2의 죄송합니다. 뉴로메카가 제3의 두산 로보틱스였기 때문에 제가 살짝 꼬였습니다. 그래서 제3의 두산 로보틱스인 뉴로메카, 제2의 드로메카인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11만 7,700원대에서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고요. 추가 상승 랠리가 이어질 초입에 나와 있는 종목입니다. 세 가지 상승 모멘텀은요. 함께 하신 교육방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종목 보시면은 이 종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수급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 종목 중요한 이유는 자, 이렇게 급등 이후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갭상승을 띄워냈죠. 갭상승 띄워낸 이후에 추가 상승 랠리가 이어졌고 한 차례 눌림 이후에 두 차례 눌렸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리고 있죠. 이 바닥권대에서 나와 있는 종목입니다. 이 바닥권대에서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과 60일선이 동시에 지지받을 수 있는 위치에 나와 있는데 혹시 이탈한다 하더라도 이 볼린저 밴드 하단 지지받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만 손절은 짧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굉장히 짧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손절가는 짧습니다. 짧아요. 손절가는 1에서 2%대로 짧아요. 하지만 목표가는요. 직전 고점인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목표가는 한 12% 정도 됩니다. 손절가는 1, 2%, 목표가는 12%.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죠. 그만큼 매수 타점이 명확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미 이제 히든 종목까지 모두 다 공개가 됐습니다. 첫 번째 히든 종목, 두 번째 히든 종목, 세 번째 히든 종목까지 모두가 공개가 됐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원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까요? 그렇죠. 세 종목 다 원하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급등하기 전에 선취매할 수 있는 제가 기회까지 잡아드렸는데 나는 아직도 매수매도 기준가를 잡는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 이 주식 필수 도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형주가 당일날에 급등을 하는 불기둥 AI 검색기 그리고 주식 필수 도서 자료 마지막 급등하기 전에 선취배할 수 있는 히든 종목까지 모두 다 함께 하신 교육방에서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하신 다음에 많은 수익권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